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저자는 게이 핸드릭스, 캐럴 클라인 두 분입니다. 부제는 돈과 행운, 사람을 끌어당기는 8가지 비밀입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게이 핸드릭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꿔준 행운의 멘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20년간 심리학 교수직을 역임했다. 다음은 캐럴 클라인입니다. 이분은 베스트셀러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이 책을 공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행복하라. 이 책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 가장 좋아서 마지막 부분을 먼저 시작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비밀. 오늘 나에게 온 작은 행운에 감사하다고 말하라. 만일 행운을 끌어당기는 여러가지 비밀 중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앞으로 살펴볼 이 8번째 비밀을 택해야 한다. 이것을 깨우치면 지금까지 배운 7가지 비밀을 모두 통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리적, 신체적으로 자기중심을 잃지 않은 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운이 좋다는 느낌과 감사하다는 느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운이 좋다고 느꼈을 때를 잠시 떠올려보자. 아마도 당신은 크게 기뻐하며 온 우주와 신으로부터 축복받는 느낌을 받았을 테고 예상치 못한 행운을 누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걱정이나 두려움에 빠졌다가 절묘한 안도감을 느낄 때도 감사와 행운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검진 결과 음성이 나오거나 잃어버렸던 소중한 물건을 찾거나 접촉사고가 났는데 알고 보니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때처럼 말이다. 성공을 거두어 흥분했을 때에도 감사와 행운의 느낌을 경험한다.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추첨해서 내 번호가 뽑히거나 매우 만족스러운 거래를 성사시킬 때처럼 말이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경험은 감사합니다. 만약 나는 운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피해의식이 든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이 불운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감사에 초점을 맞춰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행운을 끌어당겨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존 본능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다. 부정성 편향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휘말리는 자신을 알아채고 재빨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운이 좋았다는 기분으로 의도적으로 초점을 바꾸는 기술을 익히면 운은 정말로 변한다. 운이 좋다는 느낌은 운이 좋은 상태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1980년 인도로 첫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어느 날 강둑에 앉아 반대편 강둑에 있는 50명 정도의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뒤쪽 언덕으로 돌을 운반하고 있었다. 모두 12살 밑의 아이들로 보였고 일은 뙤양볕 밑에서 하기엔 힘든 일이었다. 영어를 쓰는 행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언덕 꼭대기에 사원을 짓고 있는데 토대를 놓기 위한 돌을 수집하는 일에 아이들이 고용되었다고 답했다. 아이들은 일당 1루피를 받는다고 했다. 1루피는 약 한 1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나는 착취당하는 모습에 격분과 슬픔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약 30명 정도 다른 아이들 무리가 강 저 아래쪽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아이들은 양손에 턱을 괴고 침울한 표정으로 다른 아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은 그날 일거리를 얻지 못해서 운 좋게 돌을 나르는 아이들을 부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던 거였다.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 행운에 대한 나의 관점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일당 1루피를 받는 그런 아이들은 그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해했고 스스로 운이 좋다고 느꼈다. 물론 나는 그 아이들이 조금도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의 운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나는 돈이 궁한 상태였지만 사실 부유한 거였다. 그 아이들에게 30일 동안 일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내 주머니에 있었으니 말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 티나 실리그는 매일 일과를 마친 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바로 오늘 하루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다. 그녀는 말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매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그들에게 엄청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죠. 이게 바로 제 인생에 소중한 기회와 행운을 만들어 주었다고 장담합니다. 감사에는 또 다른 놀라운 장점이 있다. 감사함을 느끼면 권리의식이 생기지 않는다. 자연의 섭리를 살펴보자. 텃밭에 나가 씨앗에 물을 주면서 네가 빨리 애호박을 주면 내가 물을 더 많이 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감사는 작물에 물을 주는 일과 같다. 우선 이것이 선행되어야 행운의 수확이 뒤따라온다. 관계 전문가인 앨리슨 암스트롱은 우리에게 작은 행운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마치 월급을 받는 느낌과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행운의 긍정적인 선순환, 즉 감사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더 많은 행운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감사한 일이 더 많이 많아지는 순환이 차단되고 만다. 어떤 상황에서도 운이 좋다고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보자와 그동안 받았던 복을 떠올리자처럼 스스로에게 감사에 대한 일반적 조언이나 강요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이러한 정신적 우회가 너무 심하면 정신이 신체에서 분리된다. 그러면 고통은 완화되지만 결국 충만하거나 행운이 깃드는 인생을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완전히 느껴야 한다.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히 느끼면 자기 자신과 세상의 본질과 더 깊이 있게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이 영성의 진정한 목적이다.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라는 것이 감정 속에 허우적거리고 매몰되고 감정을 과장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연속체의 한 극단에 있는 상태이다. 반면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억누르고 지금의 감정을 버리도록 자신을 설득하는 것은 다른 극단에 있는 상태이다. 그 중앙에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감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충실한 상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만 근본적 감사를 실행하고 조용히 자기 성찰을 할 것을 우리들은 제안한다. 그럼 다시 맨 앞으로 와서 프롤로그를 먼저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마치 태어나 처음 말하는 법을 배웠을 때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껏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성취들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가짐을 바꾸면 자신의 삶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마음가짐을 바꾸고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마음가짐과 끈기가 모든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운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서 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운이란 그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발생되어 우연히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행운이 찾아오면 오늘은 운이 참 좋네 라고, 반대로 불운이 닥치면 역시 난 운이 나빠 하고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틀렸다. 티나 실리그는 행운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운이란 단발적이고 극적으로 일어나는 벼락 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과도 같다. 운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행운이라는 바람을 받고 싶다면 매일매일 작은 행동으로 쌓아 올린 돛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운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행운을 의식적으로 끌어당기는 비밀. 첫 번째 비밀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그저 관람객이 될 뿐이다. 행운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끈기와 열의로 전력을 다해 인생이라는 경기를 뛸 때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신은 원래 좋은 운을 타고났다. 다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의 집단적 신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을 믿고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대로 행동해왔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생활 방식과 행동 패턴이 자연스럽게 잠재의식 속에 고정되어 당신이 본래 타고난 운의 좋은 기운이 발휘되지 못했을 것이다. 좋은 운을 얻는 능력을 회복하면 행운의 세 번째 비밀의 문이 열린다. 바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누구에게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렸을 때 주입된 수치심이 존재한다. 이 수치심은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반가운 소식은 이 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잘만 활용한다면 수치심을 풍요와 행운을 끌어당기는데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비밀은 목표와 행운의 상관관계이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오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행운이 따르는 목표라고 한다. 행운이 따르는 목표를 세우면 타인의 지지를 끌어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적 즐거움까지 얻을 수가 있다. 이처럼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마치면 그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실천해야 되는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습관이라고 해서 결코 거창하진 않다. 가령 당당하게 행동하기, 내 삶에 영감을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기,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솔직하기,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지기 같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저절로 내 몸과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극적인 효과를 낸다. 마음가짐은 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한 연구조사 결과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살면서 행운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첫 번째 비밀,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라. 자, 내 마음에 온전히 집중해보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보자.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나의 운은 좋아지기 시작한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의식적으로 다짐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의 잠재의식이 운을 좌우한다. 누구든지 노력을 기울여 인생에 더 많은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 몸과 마음에 몇 가지 단순한 변화만 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운을 바꾸는 일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 지금 자신을 들여다보고 과연 내가 운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운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일 때만 다음의 문장을 써야 한다. 나, 누구누구는 지금부터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평소에 주로 쓰는 손으로 이 문장을 한번 써보자. 이어서 반대편 손으로 이 문장을 다시 쓴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은 잠재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손으로 다짐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손을 바꿔서 주로 쓰는 손으로 이 문장을 한 번 더 적는다. 그런 다음 또다시 손을 바꿔서 한 번 더 써보자. 당신은 이미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진실이다. 바로 지금의 인생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된 몰두라는 힘 때문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잠재되어 있던 몰두의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 이미 자신에게 있는 놀라운 힘을 인정하자. 한 가지 방식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음미해 보길 바란다. 기왕이면 이 문장을 담긴 진실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까지 계속 되뇌어 본다. 나는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이 문장을 적고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한다.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 행운 선언문을 들여다보자. 삶을 변화시키는 약속이란 스스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유의지로 하는 약속이다. 나는 많은 행운을 창조하겠다는 목표야말로 가치 있는 목표라고 믿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는 앞으로 계속 내 삶에 많은 행운을 만들어낼 것을 진심으로 다짐한다. 이 말을 속으로 되뇌고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개념과 말을 음미하면서 마음으로 느껴보길 바란다. 두 번째 비밀, 행운을 가로막는 장벽을 찾아서 무너뜨려라. 유능한 원예사는 일단 씨앗을 심으면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항시 살핀다. 행운을 키우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첫 번째 행운의 비밀이 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행운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면, 두 번째 비밀은 행운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운이 좋아지기로 결심해도 조그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역시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오래된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럴 때는 내가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 하는구나 하고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 다짐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말해보자. 나 누구누구는 앞으로도 계속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선언하면 거부감이 들지 않고 부드럽게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네 번째 비밀. 행운이 좋아할 만한 목표를 가져라. 행운을 의식적으로 끌어들이는 네 번째 비밀은 목표이다. 흔히 사람들은 목표가 행운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목표는 행운과 상당히 중요한 관계에 있다. 행운이 유독 좋아하고 따르는 목표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행운이 따르는 목표의 첫 번째 요건은 그 목표가 자신에게 깊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돈과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쓴 목표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이 적혀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자문해보라. 만일 나에게 더 많은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기 발견의 수준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자문해보라. 만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 내면 가장 깊은 자리한 동기, 그리고 열정, 이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목표를 알 수 있다. 진정한 목표란 행운이 찾아올 좋은 이유가 담긴 목표이다. 행운이 따르는 목표의 세 번째 요건은 목표가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목표는 아쉽게도 큰 행운을 끌어당길 수는 없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자신을 넘어서 주위로 퍼질 때 운은 더 크고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우주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한다. 최근의 긍정 심리학 분야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의 뇌에는 남을 돕고 싶어하는 바람, 배려, 협력의 본능이 생리적으로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뇌의 기능을 첨단 영상 기술로 관찰했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때 쾌락 중추가 활성화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타심을 이용할 수가 있다. 자신의 운을 의식적으로 바꾸려면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서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행운을 끌어당기는 네 번째 비밀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며 동기부여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당신이 목표를 위해 많은 일을 했든 어떤 일도 하지 않았든 상관없다.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변함에 따라 목표도 성장하고 변할 것이다.
이 장에 나오는 질문들을 자신에게 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내면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저 막연히 하고 싶다는 꿈만 꾸는 피상적인 수준이 아닌 내면의 귀를 기울일 때 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목표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그 자체로 보상이면서 동시에 행운이 언제 찾아오는지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다. 5번째 비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용기를 내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연속된 행운을 일으키는 중요한 기폭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생각이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일상 활동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다. 오늘부터 일상에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고 다짐해보자. 가령 식료품을 사러 매일 가던 곳이 아닌 다른 가게에도 가보고 새로운 스타일의 옷이나 머리 모양을 시도해보고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음식점에 가보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조금씩은 색다른 휴가 장소를 선택해 보는 것이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면 다양한 사람, 생각, 관점에 더 많이 노출된다. 행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일단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이 해오던 틀을 벗어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으로 가보는 것이다. 때로는 어디로 향할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오로지 내 안의 작은 충동에 따를 때 마법이 일어나기도 한다. 호흡은 우리 신체에 필요한 최고의 감정 조절기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신체적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두려움은 호흡이 없는 흥분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두렵거나 불안할 때 신체적으로 수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숨을 죽이거나 호흡을 얕게 하면 더 많은 불안을 일으킨다.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시야가 좁아져서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의 극히 일부만 볼 수 있으며 이는 세상을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두려움은 더 많은 두려움을 낳고 우리를 악순환 고리에 가둬둔다. 이럴 때는 심호흡을 3번만 해보자. 그러면 두려움이 훨씬 줄어드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심호흡을 길게 천천히 3번만 하면 신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체내에서 스트레스 화학 물질이 점차 사라진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심호흡을 기억하고 활용한다면 두려움이라는 부정적 경험을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설렘, 흥분이라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타인을 도우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돕는 것과 같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나는 행복해진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빛나게 해줄 때 나의 하루가 빛난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나를 가로막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내 안에 존재하는 한계의 댐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생긴다. 내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돈과 행운이 나에게 다시 흘러 들어온다. 순수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풀면 행운, 사랑, 행복, 돈, 열정, 아이디어를 가로막는 내면의 증기 폐색 현상이 해결된다. 받는 것과 주는 것은
같은 사이클의 일부이다.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이처럼 새로운 행동을 계속 시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방법을 찾아보자. 행운이 나에게 찾아올 기회를 더 자주, 더 많이 주는 것이다. 그러면 행운의 바람을, 그것을 이용해서 성공적인 인생 항해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7번째 비밀. 행운이 찾아오는 시간과 장소에 미리 가 있어라. 사람들에게 운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종종 마침 적절한 때, 마침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이라고 답한다. 적시적소가 행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과연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적시적소의 능력을 극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기 중심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만 의존하거나 행운의 위치로 안내할 외부 방향을 찾는 대신 자기 내면의 GPS를 가동시키는 것이다. 다소 직관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방법은 과학적인 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 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관계나 직업, 재정 등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가치관이나 신념, 열정처럼 자기 내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운이 없는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해서 생각을 과도하게 많이 하거나 말만 정황하게 늘어놓으며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기 중심을 잡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행운의 기술이다. 이 기술에는 자신의 마음 중심에 따라 조화롭게 몸을 움직이고 직관의 길을 기울이며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충실한 것이 포함된다. 행운의 속도로 살아가려면 마음과 몸, 둘 다 지금 이 순간에 맞는 보폭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보다 앞서 걷거나 뒤로 처지면 안 된다. 이러한 보폭을 가리켜 자아의 속도라고 부른다. 이 속도로 걸으면 항상 편안한 기분이 든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지도 않으며 시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순간에 최적의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인간의 눈은 380에서 740m마이크론 사이의 그런 파장 범위만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이 거대한 연속체에서 약 25만 분의 1에 해당된다. 제한된 인식 너머에는 라디오파,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X선이 존재하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파장이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 앞서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 중에서 99.9%를 의식적으로 걸러내는 법을 배웠다. 그 모든 정보가 당장의 물리적 생존에 유용하거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관을 얻으려면 인지하는 데 있어서 익숙한 것에는 그만 의존하고 감각적인 분별력과 내면의 인식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느낌은 내면의 GPS를 확인하는 마지막 지표이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바로 자신의 내면이 실제로 하는 말, 행동과 일치한 상태를 말한다. 행운을 극대화하려면 항상 내면의 자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캐럴의 영적 스승은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세요. 이는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훌륭한 조언이다. 스스로 자신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 열정, 그런 것의 우선순위를 존중하여 진정한 자유를 유지하는 일이 바로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의미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요약적으로 읽어드려서 좀 맥락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저자는 게이 핸드릭스, 캐럴 클라인 두 분입니다. 부제는 돈과 행운, 사람을 끌어당기는 8가지 비밀입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게이 핸드릭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꿔준 행운의 멘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20년간 심리학 교수직을 역임했다. 다음은 캐럴 클라인입니다. 이분은 베스트셀러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이 책을 공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행복하라. 이 책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 가장 좋아서 마지막 부분을 먼저 시작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비밀. 오늘 나에게 온 작은 행운에 감사하다고 말하라. 만일 행운을 끌어당기는 여러가지 비밀 중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앞으로 살펴볼 이 8번째 비밀을 택해야 한다. 이것을 깨우치면 지금까지 배운 7가지 비밀을 모두 통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리적, 신체적으로 자기중심을 잃지 않은 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운이 좋다는 느낌과 감사하다는 느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2가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운이 좋다고 느꼈을 때를 잠시 떠올려 보자. 아마도 당신은 크게 기뻐하며 온 우주와 신으로부터 축복받는 느낌을 받았을 테고 예상치 못한 행운을 누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걱정이나 두려움에 빠졌다가 절묘한 안도감을 느낄 때도 감사와 행운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검진 결과 음성이 나오거나 잃어버렸던 소중한 물건을 찾거나 접촉사고가 났는데 알고 보니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때처럼 말이다. 성공을 거두어 흥분했을 때에도 감사와 행운의 느낌을 경험한다.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추첨해서 내 번호가 뽑히거나 매우 만족스러운 거래를 성사시킬 때처럼 말이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경험은 감사함이다. 만약 나는 운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피해의식이 든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이 불운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감사에 초점을 맞춰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행운을 끌어당겨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존 본능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다. 부정성 편향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휘말리는 자신을 알아채고 재빨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운이 좋았다는 기분으로 의도적으로 초점을 바꾸는 기술을 익히면 운은 정말로 변한다. 운이 좋다는 느낌은 운이 좋은 상태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1980년 인도로 첫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어느 날 강둑에 앉아 반대편 강둑에 있는 50명 정도의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뒤쪽 언덕으로 돌을 운반하고 있었다.
모두 12살 밑의 아이들로 보였고 일은 뙤양볕 밑에서 하기엔 힘든 일이었다. 영어를 쓰는 행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언덕 꼭대기에 사원을 짓고 있는데 토대를 놓기 위한 돌을 수집하는 일에 아이들이 고용되었다고 답했다. 아이들은 일당 1루피를 받는다고 했다. 1루피는 약 한 1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나는 착취당하는 모습에 격분과 슬픔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약 30명 정도 다른 아이들 무리가 강 저 아래쪽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아이들은 양손에 턱을 괴고 침울한 표정으로 다른 아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은 그날 일거리를 얻지 못해서 운 좋게 돌을 나르는 아이들을 부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던 거였다.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 행운에 대한 나의 관점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일당 1루피를 받는 그런 아이들은 그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해했고 스스로 운이 좋다고 느꼈다. 물론 나는 그 아이들이 조금도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의 운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나는 돈이 궁한 상태였지만 사실 부유한 거였다. 그 아이들에게 30일 동안 일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내 주머니에 있었으니 말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 티나 실리그는 매일 일과를 마친 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바로 오늘 하루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다. 그녀는 말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매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그들에게 엄청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죠. 이게 바로 제 인생에 소중한 기회와 행운을 만들어 주었다고 장담합니다. 감사에는 또 다른 놀라운 장점이 있다. 감사함을 느끼면 권리의식이 생기지 않는다. 자연의 섭리를 살펴보자. 텃밭에 나가 씨앗에 물을 주면서 네가 빨리 애호박을 주면 내가 물을 더 많이 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감사는 작물에 물을 주는 일과 같다. 우선 이것이 선행되어야 행운의 수확이 뒤따라온다. 관계 전문가인 앨리슨 암스트롱은 우리에게 작은 행운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마치 월급을 받는 느낌과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행운의 긍정적인 선순환, 즉 감사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더 많은 행운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감사한 일이 더 많이 많아지는 순환이 차단되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운이 좋다고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보자와 그동안 받았던 복을 떠올리자처럼 스스로에게 감사에 대한 일반적 조언이나 강요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이러한 정신적 우회가 너무 심하면 정신이 신체에서 분리된다. 그러면 고통은 완화되지만 결국 충만하거나 행운이 깃드는 인생을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완전히 느껴야 한다.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히 느끼면 자기 자신과 세상의 본질과 더 깊이 있게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이 영성의 진정한 목적이다.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라는 것이 감정 속에 허우적거리고 매몰되고 감정을 과장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연속체의 한 극단에 있는 상태이다. 반면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억누르고 지금의 감정을 버리도록
자신을 설득하는 것은 다른 극단에 있는 상태이다. 그 중앙에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감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충실한 상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만 근본적 감사를 실행하고 조용히 자기 성찰을 할 것을 우리들은 제안한다. 그럼 다시 맨 앞으로 와서 프롤로그를 먼저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마치 태어나 처음 말하는 법을 배웠을 때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껏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성취들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가짐을 바꾸면 자신의 삶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마음가짐을 바꾸고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마음가짐과 끈기가 모든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운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서 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운이란 그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발생되어 우연히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행운이 찾아오면 오늘은 운이 참 좋네 라고, 반대로 불운이 닥치면 역시 난 운이 나빠 하고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틀렸다. 티나 실리그는 행운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운이란 단발적이고 극적으로 일어나는 벼락 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과도 같다. 운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행운이라는 바람을 받고 싶다면 매일매일 작은 행동으로 쌓아 올린 돛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운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행운을 의식적으로 끌어당기는 비밀. 첫 번째 비밀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그저 관람객이 될 뿐이다. 행운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끈기와 열의로 전력을 다해 인생이라는 경기를 뛸 때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신은 원래 좋은 운을 타고났다. 다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의 집단적 신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을 믿고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대로 행동해왔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생활 방식과 행동 패턴이 자연스럽게 잠재의식 속에 고정되어 당신이 본래 타고난 운의 좋은 기운이 발휘되지 못했을 것이다. 좋은 운을 얻는 능력을 회복하면 행운의 세 번째 비밀의 문이 열린다. 바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누구에게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렸을 때 주입된 수치심이 존재한다. 이 수치심은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반가운 소식은 이 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잘만 활용한다면 수치심을 풍요와 행운을 끌어당기는데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비밀은 목표와 행운의 상관관계이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오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행운이 따르는 목표라고 한다.
행운이 따르는 목표를 세우면 타인의 지지를 끌어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적 즐거움까지 얻을 수가 있다. 이처럼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마치면 그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실천해야 되는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습관이라고 해서 결코 거창하진 않다. 가령 당당하게 행동하기, 내 삶에 영감을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기,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솔직하기,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지기 같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저절로 내 몸과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극적인 효과를 낸다. 마음가짐은 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한 연구조사 결과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살면서 행운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첫 번째 비밀,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라. 자, 내 마음에 온전히 집중해보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보자.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나의 운은 좋아지기 시작한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의식적으로 다짐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의 잠재의식이 운을 좌우한다. 누구든지 노력을 기울여 인생에 더 많은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 몸과 마음에 몇 가지 단순한 변화만 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운을 바꾸는 일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 지금 자신을 들여다보고 과연 내가 운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운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일 때만 다음의 문장을 써야 한다. 나, 누구누구는 지금부터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평소에 주로 쓰는 손으로 이 문장을 한번 써보자. 이어서 반대편 손으로 이 문장을 다시 쓴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은 잠재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손으로 다짐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손을 바꿔서 주로 쓰는 손으로 이 문장을 한 번 더 적는다. 그런 다음 또다시 손을 바꿔서 한 번 더 써보자. 당신은 이미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진실이다. 바로 지금의 인생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된 몰두라는 힘 때문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잠재되어 있던 몰두의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 이미 자신에게 있는 놀라운 힘을 인정하자. 한 가지 방식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음미해 보길 바란다. 기왕이면 이 문장을 담긴 진실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까지 계속 되뇌어 본다. 나는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이 문장을 적고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한다.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 행운 선언문을 들여다보자. 삶을 변화시키는 약속이란 스스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유의지로 하는 약속이다. 나는 많은 행운을 창조하겠다는 목표야말로
가치 있는 목표라고 믿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는 앞으로 계속 내 삶에 많은 행운을 만들어낼 것을 진심으로 다짐한다. 이 말을 속으로 되뇌고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개념과 말을 음미하면서 마음으로 느껴보길 바란다. 두 번째 비밀, 행운을 가로막는 장벽을 찾아서 무너뜨려라. 유능한 원예사는 일단 씨앗을 심으면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항시 살핀다. 행운을 키우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첫 번째 행운의 비밀이 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행운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면, 두 번째 비밀은 행운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운이 좋아지기로 결심해도 조그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역시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오래된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럴 때는 내가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 하는구나 하고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 다짐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말해보자. 나 누구누구는 앞으로도 계속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선언하면 거부감이 들지 않고 부드럽게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네 번째 비밀, 행운이 좋아할 만한 목표를 가져라. 행운을 의식적으로 끌어들이는 네 번째 비밀은 목표이다. 흔히 사람들은 목표가 행운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목표는 행운과 상당히 중요한 관계에 있다. 행운이 유독 좋아하고 따르는 목표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행운이 따르는 목표의 첫 번째 요건은 그 목표가 자신에게 깊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돈과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쓴 목표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이 적혀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자문해보라. 만일 나에게 더 많은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기 발견의 수준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자문해보라. 만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 내면 가장 깊은 자리한 동기, 그리고 열정, 이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목표를 알 수 있다. 진정한 목표란 행운이 찾아올 좋은 이유가 담긴 목표이다. 행운이 따르는 목표의 세 번째 요건은 목표가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목표는 아쉽게도 큰 행운을 끌어당길 수는 없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자신을 넘어서 주위로 퍼질 때 운은 더 크고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우주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한다. 최근의 긍정 심리학 분야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의 뇌에는 남을 돕고 싶어하는 바람, 배려, 협력의 본능이 생리적으로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뇌의 기능을 첨단 영상 기술로 관찰했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때 쾌락 중추가 활성화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타심을 이용할 수가 있다. 자신의 운을 의식적으로 바꾸려면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서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행운을 끌어당기는 네 번째 비밀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며 동기부여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당신이 목표를 위해 많은 일을 했든 어떤 일도 하지 않았든 상관없다.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변함에 따라 목표도 성장하고 변할 것이다. 이 장에 나오는 질문들을 자신에게 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내면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저 막연히 하고 싶다는 꿈만 꾸는 피상적인 수준이 아닌 내면의 귀를 기울일 때 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목표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그 자체로 보상이면서 동시에 행운이 언제 찾아오는지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다. 다섯 번째 비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용기를 내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연속된 행운을 일으키는 중요한 기폭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생각이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일상 활동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다. 오늘부터 일상에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고 다짐해보자. 가령 식료품을 사러 매일 가던 곳이 아닌 다른 가게에도 가보고 새로운 스타일의 옷이나 머리 모양을 시도해보고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음식점에 가보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조금씩은 색다른 휴가 장소를 선택해 보는 것이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면 다양한 사람, 생각, 관점에 더 많이 노출된다. 행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일단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이 해오던 틀을 벗어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으로 가보는 것이다. 때로는 어디로 향할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오로지 내 안의 작은 충동에 따를 때 마법이 일어나기도 한다. 호흡은 우리 신체에 필요한 최고의 감정 조절기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신체적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두려움은 호흡이 없는 흥분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두렵거나 불안할 때 신체적으로 수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숨을 죽이거나 호흡을 얕게 하면 더 많은 불안을 일으킨다.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시야가 좁아져서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의 극히 일부만 볼 수 있으며 이는 세상을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두려움은 더 많은 두려움을 낳고 우리를 악순환 고리에 가둬둔다. 이럴 때는 심호흡을 3번만 해보자. 그러면 두려움이 훨씬 줄어드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심호흡을 길게 천천히 3번만 하면 신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체내에서 스트레스 화학 물질이 점차 사라진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심호흡을 기억하고 활용한다면 두려움이라는 부정적 경험을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설렘, 흥분이라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타인을 도우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돕는 것과 같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나는 행복해진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빛나게 해줄 때 나의 하루가 빛난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나를 가로막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내 안에 존재하는
한 개의 댐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생긴다. 내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돈과 행운이 나에게 다시 흘러 들어온다. 순수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풀면 행운, 사랑, 행복, 돈, 열정, 아이디어를 가로막는 내면의 증기 폐색 현상이 해결된다. 받는 것과 주는 것은 같은 사이클의 일부이다.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이처럼 새로운 행동을 계속 시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방법을 찾아보자. 행운이 나에게 찾아올 기회를 더 자주, 더 많이 주는 것이다. 그러면 행운의 바람을 그것을 이용해서 성공적인 인생 항해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7번째 비밀. 행운이 찾아오는 시간과 장소에 미리 가 있어라. 사람들에게 운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종종 마침 적절한 때, 마침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이라고 답한다. 적시적소가 행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과연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적시적소의 능력을 극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기 중심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만 의존하거나 행운의 위치로 안내할 외부 방향을 찾는 대신 자기 내면의 GPS를 가동시키는 것이다. 다소 직관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방법은 과학적인 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 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관계나 직업, 재정 등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가치관이나 신념, 열정처럼 자기 내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운이 없는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해서 생각을 과도하게 많이 하거나 말만 정황하게 늘어놓으며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기 중심을 잡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행운의 기술이다. 이 기술에는 자신의 마음 중심에 따라 조화롭게 몸을 움직이고 직관의 길을 기울이며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충실한 것이 포함된다. 행운의 속도로 살아가려면 마음과 몸, 둘 다 지금 이 순간에 맞는 보폭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보다 앞서 걷거나 뒤로 처지면 안 된다. 이러한 보폭을 가리켜 자아의 속도라고 부른다. 이 속도로 걸으면 항상 편안한 기분이 든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지도 않으며 시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순간에 최적의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인간의 눈은 380에서 740m마이크론 사이의 그런 파장 범위만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이 거대한 연속체에서 약 25만 분의 1에 해당된다. 제한된 인식 너머에는 라디오파,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X선이 존재하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파장이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 앞서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 중에서 99.9%를 의식적으로 걸러내는 법을 배웠다. 그 모든 정보가 당장의 물리적 생존에 유용하거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관을 얻으려면 인지하는 데 있어서 익숙한 것에는 그만 의존하고 감각적인 분별력과 내면의 인식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느낌은 내면의 GPS를 확인하는 마지막 지표이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바로 자신의 내면이 실제로 하는 말, 행동과 일치한 상태를 말한다. 행운을 극대화하려면 항상 내면의 자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캐럴의 영적 스승은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세요. 이는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훌륭한 조언이다. 스스로 자신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 열정, 그런 것의 우선순위를 존중하여 진정한 자유를 유지하는 일이 바로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의미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요약적으로 읽어드려서 좀 맥락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